자, 지금 따져놓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아니, 한민족 역사를 말아먹을 뻔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진 또라이가 지금 노상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노상원. 이 새끼는 뭐 신돈이나 뭐 이런 거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 신돈이 억울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씨, 어째 저런 사기꾼 쓰레기 새끼하고 나를 뭐 비교해? 한명회나 뭐 신돈이나 에이. 원균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나라뿐만 아니라 한민족 자체를 그냥 영원히 지옥불 구덩이에 빠뜨릴 이런 또라이였는데 얘가 계속해갖고 어떤 추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띠드버거, 수첩안에서. 띠드버거. 띠드버거 사드세요. 이 새끼가 사살 대상이에요. 그냥 체포가 아니라 사살. 사살 대상으로 좌파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재판이고 구금이고 없이 그냥 사살. 그냥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관련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사살의 대상으로 좌파 언론인이 적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수첩에 있는 수거 대상, 즉 체포 명단에 과거 검사 시절 윤석열과 대립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는 게 알려지긴 했었지만 사살이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김용현 측은 노 전 사령관에게 국외 정보 업무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다라며 수첩 메모는 노 씨의 사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 요원의 선관위 체포조 선발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명회가 살상부 적어가지고 한밤중에 중심들 다 들어와 들어오라고. 그러고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얘는 통과, 얘는 털태로 죽여. 그렇죠.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야. 대한민국에 있는 야당 정치인 그리고 옳은말하는 반대편에 있는 좌파 언론인들을 구금이 아니고 그냥 사살한대잖아. 사살. 죽여 없애겠다는 거야. 너무 소름 살려놓으면 끼치잖아. 씨알이 되니까. 그래서 체포 구금 시설에다가 야구 방망이하고 망치를 갖다가 비치를 하라 그랬다는데 야구 방망이는 이해는 해요. 나도 야구 방망이로 맞아본 적도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망치는 왜 쓰는 거야? 망치는 뭐에다 쓰려고 망치를 준비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야구 방망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망치가 이해가 야구 되겠어요? 방망이로 그 사람 때리는 놈들은 있어요. 예전에 뭐 고문하는 놈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악질 같은 선생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망치로 때린다는 놈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응? 이 새끼 뭐 영화를 너무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올드보이를 봤나? 너무 소름 끼치네. 이게 무슨 용도로 이걸 준비하라고 한지 모르겠어요. 살려서 데리고 온 걸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망치를 쓰라 그런 건가?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한 대상들을 배에다 싣고 백령도 앞바다에 가서 폭발을 하고 수장을 시키라고까지 하는 계획을 마무리를 지어냈다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계획이냐고. 아니, 아유. 그래서 인민군복 이제 170벌 얘기 있었잖아요. 네. 내가 200벌인데 30벌은 찾아갖고 이제 쓴 걸 봤으니까 그 170벌이 뭐에다 쓰일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여기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다 쓴다니. 이 수거 대상들을 말하자면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죽이는 걸로. 죽이는 게 아니지. 예? 이게 얘네들은 좌파니까 북한이 구출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를 통해가지고 북으로 월북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폭격을 해가지고 수장을 시켰다. 요런 그림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든 조작을 할 거라고. 그리고 그 조작을 하는데 인민군복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좌파 언론인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좌파 언론인이라고 했을까요? 좌파 언론인 아니, 밑에, 확실한 사람 한 이름을 사람은 써봤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털 많은 언론인 사람. 하고 리스트를 쓰지 않았을까? 리스트를 김어준, 예, 뭐, 그러니까 1번부터 이렇게 쭉 예. 써나갔겠죠. 1번이 김어준 네. 총수겠죠. 네, 예. 뭐 영향력으로 따져서 들어간다고 치면 저는 이제 100위권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협조고 뭐고 뭐 회유고 없이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거를 의상을 부탁을 하면서 아마 미쳐버리겠는 게 영화 제작을 하려고 170%를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수방사가 영화를 왜 제작하죠? 저는 그것도 되게, 아니, 핑계를 왜 그렇게 대지? 핑계를 왜 영화 제작이라고 대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군에서 왜? 아니, 예를 들면, 군에서 홍보물 제작할 수 있지. 그걸 왜 수방사가 근데 해? 그걸 왜 수방사가 하냐고, 내 말은. 아니, 이게 심지어 이 의뢰한 업체도 영화 제작 의상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전투복을 제작해서 납품한 경험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복을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샘플도 샘플까지 보냈대요, 보내갖고 정보사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대충 상상해서 만들지 말고 아마 샘플은 진짜 북한에서 갖고 온 거겠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이 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왔으면 티가 많이 났을 겁니다. 원단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북한 군복의 원단은 그건 뭐가 중요해. 아니. 얘들이 우기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기면 끝나는데 북한 군복의 원단은 우리나라가 구할 수 없는 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도 나중에 들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우겨가지고 인정받게 할 자신이 있었던 거야. 100%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겉으로 이 정도만 보이게끔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걸로 믿어라고 던지고 그걸 갖고 뭉개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천안함이 폭침이 되는 것처럼, 응? 뭐 세월호가 교통사고가 되는 것처럼 지들이 주장한 대로 이걸로 믿어라고 하면 국민들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기레기들, 언론들은 우리 편이고 검찰 시켜가지고 이거 조작하면은 다 끝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뒤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조작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애초에 12월 3일 날 개엄을 했는데 옷은 납품 일자가 12월 6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부품 공장에 쓰려고 한 게 아니야. 끝내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할 때 수거한 거 처리할 때 쓰려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납품을 받은 거라는 거죠. 만일 이게 계엄을 확대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한 거였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일찍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자식들은 수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12월 3일 이후의 계획들도 다 분명히 짜져 있었다. 플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의회가 빨리 해제를 했고 시민들이 그걸 막아섰고 그다음에 외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실패를 했지. 얘들은 그 이후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놨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반도 전쟁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한반도 전쟁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려고 하다가 국정원 2차장이 이걸 갖다가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뭔가 빵꾸가 났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국제범죄자예요. 이거는 내란죄도 있지만 외환죄라 그래갖고
외국의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나라의 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진행한 이관왕의 극악한 범죄자인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저는 희한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라는 의구심을 모두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지금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이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불안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됐고 이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그렇지만 제주항공 사고 딱 터졌을 때 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다니까. 이 새끼들이 대구공항, 청주공항 한다더니 모항공항을 했나? 저도 약간 소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오죽하면. 뉴스 제목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솔직히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도 그게 먼저 떠올랐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게 먼저 떠올랐을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잠재우려고 하면 그때 관련돼 있던 놈들이랑 실행 조직 이것들을 진짜 대대손손 나치들 60년, 70년, 100년 지나서 찾아내듯이 끝까지 추적해서 선멸한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안감은 언제까지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 다들 그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